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타는 내 차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우리를 화재에서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차 안에는 플라스틱, 수많은 전선, 그리고 온갖 전자부품으로 정말 가득 차 있잖아요. 불에 타기 쉬운 것들 투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그 정답이 바로 난연제라는 화학물질 덕분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이 잘 타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인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 숨어 있나? 범위가 정말 넓죠? 그냥 겉에 찍찍 뿌리는 게 아니고요. 아예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만들 때부터 섞어 넣는 거예요. 전선 피복, 대시보드,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부품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차 안에서 손으로 만지는 거의 모든 곳에 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이 고마운 방패에도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바로 그 해결책이 어떻게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브롬계 난연제, 영어로는 BFRS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름에 브롬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브롬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수십 년 동안 불을 막는데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줘서 아주 널리 쓰여왔습니다. 자, BFRS의 두 얼굴을 한번 보시죠.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화재 안정성, 불이 번지는 걸 막는 데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단점입니다. 환경에 굉장히 해로워요.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번 퍼지면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 몸이나 동물들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딱 세 글자로 정리하는데요. 바로 PBT 특성입니다. 첫째, P, persistent, 잔류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자연에서 분해가 거의 안 돼요. 둘째, B, bioaccumulative, 생물 농축성,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몸속에 점점 더 많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T, toxic, 바로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불이 나서 타게 되면 유독한 다이옥신까지 나온다고 하니 정말 골치 아프죠. 자, 그럼 이제 수많은 브롬계 난연제 중에서도 오늘의 진짜 주인공 DBDP라는 물질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DBDP는요, 처음엔 구원투수 같은 존재였어요. 예전에 쓰던 난연제들이 이거 너무 해롭다 해서 금지됐거든요. 그때 더 안전한 대안이라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DBDP였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SVHC. 좀 어렵죠? 고위험성 우려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만든 특별관리 화학물질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질은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의주시하겠다 하는 일종의 감시 목록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2025년 11월 5일에 그 안전한 대안이라던 DBDPA가 마침내 이 SVHC, 즉 감시 목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 규제가 어떻게 점점 촘촘해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000년대의 초기 BFRS가 전자제품에서 먼저 금지됐죠. 2010년대에는 더 강력한 국제협약으로 다른 BFRS도 묶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체제라고 믿었던 DBDPA마저 이 감시 목록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질 하나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브롬계 난연제라는 이 계열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감시 목록에 올랐다는 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걸까요? 이게 전 세계 제조업에 실제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0.1%. 정말 작아 보이죠? 하지만 어떤 부품에 이 DBDP가 0.1% 넘게 들어있다? 그 순간 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어떤 연쇄 반응이냐고요?
이제부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첫째, 내 제품에 DBDPA가 0.1% 넘게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걸 공개해야 돼요. 둘째, 그 사실을 부품을 사가는 고객사,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유럽연합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결국 부품 공급업체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DBDP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250개가 넘는 물질들이 이 SVHC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DBDPA는 그저 이 긴 목록에 새로 추가된 251번째 멤버일 뿐인 거죠. 앞으로도 이런 물질은 계속 나올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업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재료 과학과 규제의 미래 방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의 큰 흐름은 할로겐 프리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질이 문제돼서 금지되면 비슷한 다른 걸로 바꿨다가 그것도 나중에 문제되고 이런 숨바꼭질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이제 DBDP 하나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브롬이나 염소처럼 문제가 될 만한 할로겐 계열 난연제는 전부 다 쓰지 말자,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이나 질소를 기반으로 한 난연제라던가 아니면 아예 수사나 알루미늄 같은 미네랄 기반의 화합물처럼 훨씬 더 안전한 차세대 물질들이 이미 개발돼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결국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해결책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좀 느리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제품 속에 숨어있는 유해 화학 물질을 찾아내고 그걸 규제하고 또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가는 이 체계적인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안전해라고 믿고 매일같이 쓰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들 중에 과연 내일의 감시 목록에 오를 다음 주자는 무엇이 될까요?